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추억을 회상하며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가수 조용필 씨입니다. 철학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에게로 흘러들었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에서 나왔다. 철학은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뜻이겠지요. 철학사에 칸트가 있었다면 한국의 대중음악사에는 조용필 씨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런 전설의 가왕 조용필 씨의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용필 씨가 했던 콘서트는 과거의 전설이었고 조용필 씨가 하는 콘서트는 현재의 전설이며 조용필 씨가 할 콘서트는 미래의 전설일 겁니다. 오늘은 과거의 전설 중 조용필 씨의 평양 공연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는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평양에서 남한 가수 첫 단독 콘서트 필앤피스를 개최했었는데요. SBS를 통해서 남한에도 생중계되었었지요. 조용필 씨는 광장이나 몇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원했지만 북한인지라 뜻대로 안 되어서 7,000석의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공연은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있었는데요. 유경 정주영 체육관은 정주영 회장 당시에 현대건설의 주도하에 지어진 실내체육관으로 평양체육관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유경은 버드나무가 많은 도시라는 뜻으로 평양의 오랜 별칭이기도 하지요. 완공은 2003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유경체육관으로 하기로 했다가 정주영 씨의 업적을 높이사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공연 당시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안표가 $30 이상까지 갔고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 평균 근로자 월급의 2배인 금액이었다고 하니 조용필 씨가 북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공연은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오기현 PD는 후에 그의 여름 그들은 왜 조용필을 불렀나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 측에서 조용필 씨를 찍어서 선택을 했고 결국 조용필 씨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성사된 공연이라고 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조용필 씨가 공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훈아, 조수미, 심수봉, 김연자 순으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그 당시에는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가수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조용필 씨를 언급했다는 데서 가왕 조용필의 위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탈북자들이 쓰는 대북 관련 책자에서도 북한 고위층 자제들이 조용필 씨 노래를 몰래 듣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공연 당시 조용필 씨가 공연을 시작해 단발머리와 못 찾겠다 꾀꼬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친구의 등을 부를 때까지도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필 씨가 홍남파의 가곡 봉선화를 부르기 시작하자 관중들의 눈시울이 젖기 시작했고 처음에 무덤덤하던 7천여 명의 관객들이 갈수록 공연에 빠져들며 조용필 씨의 첫 평양 공연은 남북한 사이를 가로막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합니다. 이날 마지막 곡은 홀로 아리랑이었었는데요. 조용필 씨가 공연한 후에 밝힌 바에 따르면 공연이 기획될 당시에는 전혀 예정이 없던 곡이었고 북한 측의 요청으로 부르게 된 곡이라고 하죠. 조용필 씨의 평양 단독 콘서트 필앤피스는 그 이전에 남한 예술인의 방북 공연과는 달리 조용필 씨의 고집에 따라 철저한 정치색을 배제하고 평화 하나만을 주제로 삼아 조용필 씨 본인의 노래만으로 레퍼토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홀로 아리랑이 예정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홀로 아리랑은 아리랑 선율의 기초에 독도와 통일 등 남북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가사를 가진 점 때문인지 이미 북한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듯합니다. 북한 측에서 조용필 씨의 본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급하게 이 노래를 콕 집어
정말 좋은 남한 노래를 하나 알고 있는데 무대에서 불러줄 수 없겠냐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의 수레에 따르면 조용필 씨는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필 씨는 저렇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는데, 게다가 자기 노래도 아니고 우리 쪽 노래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거 하나 못 들어주나? 라는 생각에 서둘러 곡을 파악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악보가 없어서 급하게 따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본 공연 앙코르 무대에서 대형 한반도기가 무대 위에 펼쳐지는 가운데 엔딩곡 홀로 아리랑을 열창하며 마지막을 장식했으며 7천여 명의 평양 관객들도 기립박수로 우리 가왕에게 화답하기도 했던 바로 그런 곡입니다. 홀로 아리랑, 사실 가사가 참 좋은 곡인데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남북 통일의 의미가 담겨 있어 더 마음에 와닿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한돌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서유석 씨가 1990년에 부른 버전이 가요로서는 사실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하죠.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그런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현재 애국가를 대체할 만한 곡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곡이기도 합니다. 조용필 씨가 2005년 평양 공연 마지막 곡으로 불렀고 KBS 1박 2일의 독도편과 백두산편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곡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흔히들 1박 2일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곡이 인지도를 얻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우리 조용필 씨가 평양 공연에서 불러 인지도를 얻은 이후에 1박 2일에서 다시 사용해서 더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에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 있었는데요. 공연의 부제는 봄이 온다였습니다. 이 공연에도 가왕 조용필 씨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 공연에서는 조용필 씨와 함께하는 위대한 탄생이 세션을 했었습니다. 위대한 탄생이 조용필 씨가 아닌 다른 가수의 노래를 연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대한 탄생 결성된 지 대략 4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위대한 탄생은 최고의 연주를 선사하길 바라는 실무진의 요청으로 협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공연에선 출연자 중 우리 가왕 조용필 씨가 가장 많은 4곡을 불렀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꿈,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4곡을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겨울의 찻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으로도 알려진 노래였고 평양 공연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선곡되기도 했던 바로 그런 곡입니다. 북한 단독 공연에서도 첫 곡으로 부르기도 했던 그런 곡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전 출연진이 함께했던 조용필 씨의 친구여였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합창곡까지 하면 우리 조용필 씨의 노래는 5곡이 되겠네요. 조용필 씨의 노래로 시작을 해 전 출연진이 함께했던 무대였었는데요. 한국의 가왕이 북한 동포들에게 건네는 친구여의 그 파장은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연에는 김정은과 그 부인 리설주가 함께하기도 했었고 남측 출연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공연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